와 씨발 온스테인 속보 떴는데요? 잠시만. 뭔데 이거? 아니 온스테인 독점. 산초는 첼시를 떠난다. 메뉴 복귀 예정. What the fuck? 와 진짜로? 개인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후 임대 영구 이적으로 전환을 못했다. 첼시는 메뉴에게 5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산초에 관한 변수가 이거 하나긴 했거든요. 뭐 되게 많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이거 하나였는데 와 여기서 아예 합의가 안 됐네. 산초가 지금 주급이 5억 5천쯤 하잖아. 5억에서. 근데 그거를 지금 첼시랑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적이 불발됐다는데? 아니 이거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피셜인데요. 산초가 주급 2억에서 2억 5천? 이 정도였으면은 무난하게 합의됐을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한 3에서 4억 부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러지. 산초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나요? 26년까지네? 1년 남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개런 하겠다는 뜻이잖아. 자개런해서 첼시로 와라. 아니, 솔직히 5억 받던 애가 2억 5천으로 만족할 수 없지.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자신의 실력이나 지금 상태를 생각해보면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이거를 왜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본인 자유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뉴 상황인 거고 솔직히 지금 첼시 팬들이 많으니까 이건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우리 90억 내고 그냥 잘 썼습니다. 임대료 조금 보태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끝이라 가지고 큰 알 바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레프트 윙어를 주전급으로 2명을 데려오겠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산초 플러스 알파로다가 알파를 A급으로 S급으로 반드시 필수로 이렇게 해서 총 2명 이게 난 맞다고 봤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A에서 S급 닥추전급 윙어를 2명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1명 플러스 유망주 1명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변수가 그게 있어요. 변수가 봐봐 우리가 이제 잊고 살고 있었던 얼굴이 있을 거 아니야. 무드릭 이 새끼 뭐 내부 소식으로 음성 각 떴나? 솔직히 이것도 가능성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레프트윙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매물이 없는데 이게 지금 스트라이커가 매물이 존나 많은데 레프트윙은 진짜 없거든요. 물론 주급이라는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했던 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서 무드릭이 음성이 떠버리면 모든 퍼즐이 다 맞아요. 아니면 스털링 활용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경우의 수를 재고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산초 말고 레프트윙어 1명만 데려올 경우 1번이 무드릭 음성각 뜬 거고요. 2번이 스털링 복귀로 활용 각이 뜬 거고 3번이 좌두에케 및 좌투로 세이브 해 나가면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매물을 확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산초 말고 레프트윙 2명 데려오는 거 지금 경우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드리가 서브급으로 간주한 다음에 주전을 레프트윙어를 떠서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2번이 스털링 복귀로 활용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스털링 복귀 같은 경우에는 스털링으로 프리시즌에 꽤 오래 써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프리시즌 끝나고 나서 스털링을 쳐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내 기억상 맨시티전 직전에 갑자기 발생됐거든요. 맨시티전이 이제 PL 리그 1라운드였어.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다 써봤는데 노다 판정을 받은 거죠. 아, 이 새끼 안 된다 싶어가지고 보낸 거기 때문에 난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건 2번이라고 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일단 나는 좀 더 무게를 실는 게 이쪽이에요. 산초 말고 레프트윙 1명만 데려올 경우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프리시즌 전체를 다 돌려봤을 때 노다 판정이 나온 이 스털링을 활용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1번 아니면 3번인데 근데 솔직히 1번도 말이 있어요. 그 1차 테스트에서 양성이 이미 떠가지고 일정 기간 출장 정지는 뭐 확정됐다라는 음모론도 있어. 그래서 1번도 이런 식으로 반박이 가능하긴 해요. 2번은 이런 식으로 반박이 가능하고요. 3번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해. 님들 말대로.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3번처럼 이렇게 시즌을 보내면서 레프트윙 주전급 1명 뭐 호드리고는 잔류한다고 했고 레앙도 NFLs니까 아마 뭐 니코 윌리엄스 같은 쪽을 노려보긴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니코도 애매한 게 지금 산초를 주급 때문에 깠는데 첼시가 근데 여기서 니코 가로 열고 주급 5억 요구 산초보다 더 많거든요? 최소야 이것도. 얘를 데려온다? 물론 시장 평가가 다를 수 있죠. 니코에 대한 가치 선정이랑 산초에 대한 가치 선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기튼스를 말하기엔 이제는 돌문이 좀 못나게 굴 거예요. 챔스 나가지 크럴 나가지 돈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현금 확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기튼스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적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첼르나초. 아, 나 살 의향이 있거든? 근데 4천만 파운드 넘으면 안 돼. 메뉴가 방출 통보했지, 내분이 일으켰지 해가지고 지금 팔린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고 산초처럼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매물을 메뉴조차고 높은 돈 질러서 사올 이유가 있냐? 아니야. 그래서 난 4천만 파운드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4천만 파운드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 넘으면 안 돼.
가르나초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해요. 왔을 때 그래도 유니폼 판매로 충분히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 주급이 8천만 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급여도 싸서 가르나초를 아예 배제 때릴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을 데려올 시에는 가르나초 플러스 알파로 니코를 사오든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커면서 비꼬든 말든 그 상관없어. 산초도 존나 비쌌는데 생각보다 무난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여러분 산초도 존나 비쌌어. 저 실패작수 새끼 왜 데려가냐고. 괜찮아. 여러분이 스스로 누가 나을지 막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기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레프트윙 대선 후보. 자 1번 니코 윌리엄스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그리고 주급 최소 5억 요구. 하지만 실력은 제일 출중하죠. 2번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지레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함, 그리고 인기 많음. 그래서 뭐 유니폼 판매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좀 수익 구조를 확실히 활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번이 이제 바이노 기튼스. 얘 제이미 바이노 기튼스 아니야? 바이노 기튼스가 미들네임으로 알고 있는데, 맞네. 제이미 기튼스가 맞죠.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꽤나 뛰어나긴 하지만 얘도 지금 코바치 플랜에서 미래가 확실해 보이진 않고요.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심하고 기복 빈도가 꽤 있는 편. 가격은 적당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호드리고는 잔류 시그널이 떴고, 그리고 레앙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NFS 선언이 떠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없는데, 흡이차 이미 팔렸지. 근데 PSG에서 나온다고 하면 미친놈이지. 좀 개잘 나가고 있는데, 그죠? 마르무식이 이미 팔렸지. 내가 그래서 지난 시즌에 여름에 데지레두에랑 첼시랑 링크 떴었어요. 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 그때 라이브 본 사람도 알 거야. 내가 얘 등급 매기다가 결국 그 뭐 스카우팅 영상 만들지 않았나? 거기서 평가 되게 좋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워. 지금 생각해도 샀어야 됐는데. 이발. 내가 진짜 리그왕 왼쪽 윙어 중에서 두에랑 도쿠만큼 최근에 제일 좋게 본 애들이 없거든요. 너무 아까워. 샀어야 됐어. 05년생인데 진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비롯해서 챔피언스리그 전체적인 활약상 봤을 때 너무 좋았잖아. 내가 그때 네베스랑 두에 존나 빨았거든요. 맞아. 이거 뭐 내가 옳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미련이 남는다고. 왜냐면은 내가 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실력이 별로였던 애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안 된 게 너무 아깝네. 지금 생각해도 아깝다. 근데 맞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게 고든도 있을 텐데 얘는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나중이야. 나오더라도 2에서 3년은 소요돼야 나올 것 같아요. 로저스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PSR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음. 빌라가. 근데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님들 로저스는 지금 팀에서 가장 중요한데 로컬보이인데 유스 출신에, 그러니까 들어간 투자 비용이 빵원인데 헤매고 있는 애가 있어. 누구야? 제이콜 램지가 있어요. 얘가 있어가지고 굳이 로저스를 판매를 생각 안 해도 돼. 얘가 가장 깔끔하게 수익 전환율 최고로 땡길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시장에서 로컬보이 애들 파는 거 절대 막 생소한 경우 아니잖아. 그래서 빌라가 이 PSR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를 결심하기로 하는 매물이, 로저스는 최후의 버튼이 될 거예요. 내 생각에. 예를 들면 제이콜 램지가 시장에 딱 내놨는데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아. 시장 가치가 3천만 파운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파는 건 지랄인데? 그래서 넘겨. 또 와킨스도 수요가 없을 수 있죠. 나이가 많으니까. 없어. 넘겨. 그 다음에 로저스 내놔. 인기가 존나 많아. 팔게. 이렇게 팔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PSR 압박 때문에 판다고 하더라도 제이콜 램지가 우선순위. 내 생각엔. 그래서 로저스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에서 또한 이건 기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와킨스가 제일 선순위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적어도 로저스보다는 제이콜 램지가 더 우선순위가 되겠지. 왜냐면 솔직히 로저스를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이번 시즌 제일 잘했는데, 빌라라는 팀 내에서 공격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로저스거든요. 굳이 왜 팔아 얘를. 근데 여기서 사비 시몬스를 말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레프트 윙어랑 공격형 미드필더 동시에 되는 그런 푸시 새끼들 싫어요. 이게 좋게 보면 멀티 포지션이지. 근데 이제 레프트 윙어 중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사이드에서 경쟁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본 사비 시몬스는 그래 왔던 것 같아. 라젠발에서도 프리롤로 활동하면서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이드에서 중앙 쪽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좋아도, 마레스카처럼 사이드 핀 박아놓고 윙어 고정시켜서 포지션 대형 유지하려는 막 그런 습성이 강해. 그 감독 아래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은 안 들어. 그리고 이 결론이 그럼 마레스카가 전술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마레스카가 안 그랬잖아요.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마레스카가 전술을 바꿔가지고 쓰면 사비 시몬스도 잘할 수 있죠. 근데 마레스카가 안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도 사비 시몬스한테 하프 스페이스 쪽 그 포켓 지역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쿠렐라를
강제로 왼쪽 사이드를 보내는 거? 좋긴 할 수도 있긴 한데 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봐. 나는 베스트 11 말할 때도 그랬는데 얘는 인버티드 풀백에 관한 그런 편견들을 깨주는 애예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이드 윙백이 포켓 지역이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나 공격 시에 가져가는 영향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애가 쿠쿠렐라였어. 이게 되는 애가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사비시몬스를 데려와가지고 뭐 쿠쿠렐라랑 동선을 꼬아서 쿠쿠렐라가 잘하던 동선 말고 다른 거 시키고 사비시몬스를 시팅할 이유가 뭐냐? 마레스카 입장에 빙의를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레스카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애초에 직선적인 윙백을 안 쓰기 위해서 또 7회를 판 것도 있는데 물론 쿠쿠렐라가 둘 다 되긴 해. 얘는 직선형이랑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둘 다 가능한 선수는 맞는데 왜냐면 애초에 얘가 측면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질을 보이는 동선이 인버티드 풀백 쪽의 동선인데 사비 시몬스를 썼을 때 뭐 잘하면 정말 시너지가 기가 막힐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가 좌측 터치라인에서 고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드러난다. 그러면 진짜 이 콜라보레이션은 대박이긴 할 거야. 근데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눈이 좀 더러워진 걸 수도 있는데 펠릭스 새끼 때문에 펠릭스랑 응풍 둘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이게 실패했다라는 데이터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명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여기서 뭐 괜찮다면은 사비 시몬스도 추가는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이게 현실적이겠다 그나마 이 네 개가. 이 밑에는 좀 많이 비현실적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개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매냥 접근? 로마노? 이건 또 뭔 이슈냐? 독점이라는데. 맞아. 지금 매냥이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내년 FA라고. 근데 매냥 좋은 매물이긴 한데. 솔직히 내가 매냥에 관한 불만이 딱 그 두 가지예요. 1번이 인저리 프론이고 2번이 몸값이 비싸다. 이 두 가지가 다 불만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매냥의 자녀 계약 기간이 1년이잖아요. 비싼 몸값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핑계가 되긴 하거든. 이게 되긴 하는데 키퍼 95년생 95년생이면 생일 지났을 때 30살 오래 써봤자 한 3에서 4년 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네. 내 기억에 반데사르가 30살 근처에 와가지고 메뉴에서 전설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위상이 그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30대에 접어들면서 역사를 쓴 걸로 기억함. 그래 35살에 메뉴 와가지고 역사 쓰긴 했네. 나이 많은 키퍼가 와가지고 진짜 개 찢어놓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흔치도 않으니까. 첼시 맨디도 나이가 많긴 했거든. 근데 이건 나는 솔직히 실력은 진짜 좋거든요. 난 매냥이 발밑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 이 선수 발밑도 전혀 후달리지 않아요. 진짜 월드클래스라고 충분히 칭할 수 있는 키퍼라고 봐.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부상 이후에 폼이 저하가 되냐? 이것도 아님. 그냥 나오면 잘하. 알리송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리송도 허벅지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질병이 있잖아. 걔가 그게 있어요. 킥할 때 킥을 딱 하고 나서 그 디딤발을 버티고 있으면 부상 나간대. 이게 그 허벅지 구조가 선천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보면은 킥을 차고 나서 항상 넘어지는 습관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넘어지지 않으면 부상 나간대요. 오히려 실제로 내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아. 그 크펠전이었나? 그때 한번 킥 차다가 다리 올라와가지고 나간 적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매냥이 그런 식으로 부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상 많은데 나올 때마다 잘하는 뭔 신체 구조냐고? 나도 신기하긴 해. 축구 선수가 킥을 제대로 차면은 병에 걸린다니 존나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매냥 주급이 얼마야? 이게 내가 얘를 반대한 게 아니라 반대라면 반대인데 이게 인저리 프론 대비 주급이 좀 있으니까. 왜냐면 얘가 이번에 웰란에서 재계약할 때 주급을 높게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 그렇게 기억해. 지금 7만 유로 받고 있네? 7만 유로 주급이 왜 비싸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게 문제지. 나는 딱 매냥한테 주급 3억에 3,500만 유로 저 키퍼한테 3억 5천을 지름으로써 상쇄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막 실전값 존나 줄어들고. 첼시가 지금 PL에서 실전값이 낮은 편이 아니긴 해요. 뒤에서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맞긴 한데 근데 키퍼 이슈가 있긴 했으니까. 매냥은 한계 있어서 어차피 매냥은 이렇게 데려오면 리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셀이 안 된다? 데려오자마자 은퇴 직전까지 모든 골수나 뽕 다 뽑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질 때까지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게 키퍼 30살이면 좀 달라요. 키퍼 30살은 난 다르다고 봐.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가 27살인 거랑 키퍼 30살이랑 똑같다고 봐. 3살 차이. 3살 좀 줄여서 보면 된다고 봐요. 나는 키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매냥 부상이라 좆되긴 해요. 이거 보이십니까? 옛날에 진짜 좆되긴 했어. 근데 최근에 많이 줄긴 했네. 리즈급은 아닌 것 같은데? 유리몬 프레임 치고? 그렇지 않아요? 막 그 정도로 심한가? 잘 모르겠어. 그냥 리즈에 비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토? 이렇게 하면 진짜 베스트긴 하겠다. 이적 시장.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몬스가 기튼스보단 기본기랑 좋아가지고 시몬스랑 기튼스 중에 도박하라고 하면 난 시몬스에 걸 것 같은데?